안녕하세요, 다현이에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가수 나훈아님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해도 되죠?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방송국 다큐멘터리 PD입니다. 늘 차갑게 일만 하며 살아왔기에 연예인은 그리 흥미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의 알람 소리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팀 채팅방은 난리였고 거기엔 커다란 글씨로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오늘 예매. 형 이건 놓치면 안 돼요. 한국 가요계의 전설이라고요. 저는 시큰둥했죠. 한 가수가 은퇴 무대 서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런데 그 예매창 열리는 순간 십시정각을 맞추려는 사람들의 긴장된 표정들, 마우스 클릭 소리마저 숨죽여 흐르는 공기, 그리고 열린 지 1분도 안 돼 전석 매진. 제 가슴에 뭔가 철컥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울먹이는 팬들, 손 떨리며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 중년 여성, 할머니 부탁으로 대신 뛰어들었다며 고개 숙이는 20대 청년까지.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연 예매가 아니구나. 이건 사람들 인생이 걸린 마지막 순간이구나.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거리로 나가 팬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울산에서 올라왔다는 60대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그 사람 노래로 살아왔어요. 20살 때 사랑을 시작했고 40살에 남편과 싸우며 이혼했을 때도 50살에 아들 군대 보낼 때도 나훈아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그 가수 노래 없었으면 제 인생 못 버텼어요. 젊은 팬들도 있었습니다. 한 20대 여성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위독하세요. 평생 나훈아 가수님 팬이신데 이 콘서트만큼은 같이 보고 싶었어요. 꼭 같이 가고 싶었는데 표를 못 구했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유명 가수들 인터뷰를 많이 해왔지만 이렇게 진심이 가득한 팬들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SNS를 훑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팬들의 글들. 이번 못 보면 평생 후회할 거다. 내 청춘의 마지막 불꽃이다. 부디 건강히 무대에 서주세요. 저는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가보자. 이 남자의 마지막 이야기를 만나러 가보자. 카메라 가방을 메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일 부산행 열차를 타자. 나훈아의 시작을 찾아가보자. 부산행 열차 안전은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바다, 높은 건물. 부산역은 엄청 바뀌어 있었죠. 부산도 참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소년 나훈아는 부산 초량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부산역 근처죠. 그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에 매료돼 12살 때부터 밤새 노래를 불렀다고 했죠.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어릴 적 다녔던 시장 골목을 찾았습니다. 낡은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애 참 앳됐죠. 밤마다 기타 메고 와서 노래 부르던 애였어요. 우리도 몰랐죠. 그 꼬마가 전국을 휩쓸 줄은. 다들 처음엔 코웃음 쳤다니까요. 부산 초량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린아이는 기껏해야 동네 가수나 되겠지. 그런데 그 애는 포기라는 걸 몰랐어요. 그의 첫 무대는 부산의 작은 쇼 무대였습니다. 노래가 좋은 그 아이는 밤마다 손님들 앞에서 노래했죠. 목이 쉬어도 몸이 아파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동네 어르신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 애는 다르다. 저건 그냥 재능이 아니구나. 저건 운명이구나. 서울로 올라와 가요계에 데뷔한 그는 70년대 전설이 됩니다. 홍시, 무시로, 잡초, 고장난 벽시계, 영영 등 수많은 곡을 작사, 작곡하고 직접 부르며 그는 노래와 함께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노래 하나하나가 사랑 노래를 넘어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을 담았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의 목소리는 따뜻한 위로였다고 했습니다. 취재 중에 그의 손글씨 가사 노트를 봤습니다. 낡은 공책에 삐뚤빼뚤 적힌 단어들. 잡초처럼 살아야지. 상처받아도 버텨야지.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저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구나. 이건 한 인간의 철학이구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몇 년 전 그의 해외 공연 이야기를 그때 취재한 기자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무대에서 있었던 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몇 해 전 일본 도쿄돔에서의 공연. 주최 측은 한국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일본 팬들을 위해서라며 한국 색채는 조금 가려달라고. 그런데 무대에 오른 그는 태극기 조명이 비치는 가운데 당당히 섰습니다. 한복 느낌 나는 의상, 한국 민요풍 곡, 그리고 관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가수입니다. 저는 제 나라의 혼을 노래합니다. 일본 언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팬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 자료를 구해봤습니다. 화면 속 그는 단단한 눈빛으로 조금도 주눅들지 않은 채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잡초처럼 살아야지. 상처받아도 웃어야지. 노래가 끝나자 일본 팬들조차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공연에 갔던 한 일본 팬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을 대표하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경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대 위에서조차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사람. 민족의 이름을 걸고 선 가수. 이 사람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드디어 은퇴 콘서트 리허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메고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선생님 나이에 20곡 넘게 부른다고 괜찮으실까? 스태프들 얼굴에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습이 시작되자 저는 숨을 멎을 뻔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밴드에게 박자를 더 살리라고 주문하고 코러스에게 감정을 더 실으라고 지시하고 무대의 조명과 사운드 하나하나까지 직접 챙겼습니다. 저 나이에 저 열정이라니. 저 집중력이라니. 저는 감탄하며 카메라를 껴안았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힘드세요? 그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요. 나는 무대 위에서 펄펄 납니다. 스태프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 마지막까지 진짜다. 팬들은 SNS에서 걱정과 기대를 쏟아냈습니다. 20곡을 넘게 부른다는데 괜찮으실까? 그래도 나훈아가 왕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저는 무대 장치가 완성되어 가는 걸 지켜보며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다. 이건 한 시대의 마지막 불꽃이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마지막을 온전히 기록하자. 카메라로, 내 눈으로, 내 심장으로. 공연 전날 잠자리에 누울 때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다급한 남성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혹시 나훈아 선생님 다큐를 찍으시는 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요. 지금 병원에 계신데 평생 나훈아 가수님 팬이셨거든요. 이번 콘서트를 너무 가고 싶어 하셨는데 몸이 안 좋아서 못 가세요. 그리고 티켓도 예매를 못했습니다. 혹시 공연 영상 중에 일부라도 아버지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취재 기자로서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그 부탁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약속드릴 순 없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의 콘서트 장면은 카메라로 찍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창밖 밤하늘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무대란 뭘까? 노래란 뭘까? 단지 흥미나 즐거움 이상이 인생의 한 줄기 빛 같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콘서트 당일 무대 뒤 저는 그를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화려한 무대 세트, 열광하는 팬들. 하지만 대기실의 그는 조용했습니다. 화장 거울 앞에서 긴 숨을 고르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까봐 모두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저는 살짝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대 서기 전엔 어떤 마음이세요? 그는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요, 무대에 서면 늘 내 청춘을 만납니다. 그게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슬프죠. 저는 순간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가 수십 년간 무대 위에서 쌓아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무대 오르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큰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노.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카메라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저건 단순한 노인의 회고가 아니었습니다. 한 예술가의 인생 선언이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관객들의 환호가 터졌습니다. 그가 등장했습니다. 하얀 정장,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얼굴. 첫 곡이 시작되자 홀 안은 숨소리조차 멈췄습니다. 잡초처럼 살아야지. 상처받아도 웃어야지. 관객들 눈가가 번들거렸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카메라 너머로 그 얼굴들을 담으며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구나. 이건 인생의 한 장면이구나. 부부가 손을 맞잡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기대어 할머니가 손녀 손을 꼭 잡고 모두들 이 순간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노래와 이야기를 이어가며 관객과 눈을 맞췄습니다.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 저는 숨죽이며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저 나이에, 저 목소리로, 저 열정으로 이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저는 감탄과 감동이 교차하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그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환호성 속에서 손을 번쩍 들어 올리고 말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내 인생, 내 무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순간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 끝없이 이어지는 환호.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 장면을 그냥 눈에 담았습니다. 이건 렌즈로만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심장으로 기억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하얗게 머리 센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관객들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왼쪽 맨 앞줄, 가운데 2층 발코니, 맨 뒷줄까지. 그 눈길이 닿자 사람들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무대에 올랐던 날이 생각납니다. 그때 저는 그저 노래가 좋아서 노래를 했습니다. 오로지 단 한 가지. 노래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께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관객석은 온통 눈물바다였습니다. 남자들은 고개 숙여 눈가를 훔쳤고 여자들은 손수건을 흔들며 울었습니다. 어떤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작은 소리로 따라 울었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준비하는 듯 천천히 숨을 내쉬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 청춘은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 노래는 계속될 겁니다. 나는 오늘 무대를 내려가지만 여러분 마음속 무대에선 끝까지 노래할 겁니다. 고마웠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평생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홀 안은 우레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몇 분 동안 그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높이 들어 관객들을 향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대 뒤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이제 이 장면은 렌즈로 담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뒷모습은 그저 가슴에 새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지금 한 시대를 보냈구나. 그의 목소리로, 그의 노래로 우리 모두가 청춘을 함께 살아왔구나. 무대가 텅 비워지고 불이 꺼졌습니다. 홀 안의 관객들은 여전히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천천히 무대 뒤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청춘이었구나. 우리의 눈물과 웃음이었구나. 그의 마지막 무대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들은 언제까지나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겠구나. 저는 카메라 가방을 메고 홀 안을 둘러봤습니다. 눈물로 얼굴이 젖은 사람들, 서로 끌어안고 울던 부부,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은 중년 남성.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음악의 힘이구나. 이게 한 가수가 평생 걸어온 길이. 마지막 곡이 끝나자 홀 안은 숨조차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든 마이크를 천천히 입가로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평생 내 노래를 들어주신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인생의 마지막 무대에 섰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관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카메라 너머로 서로를 껴안고 눈물 지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노래해주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홀 안을 돌아봤습니다. 빈 무대, 비어있는 마이크, 조명이 모두 꺼진 무대 위. 그런데도 거기엔 여전히 그의 목소리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지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가왕, 노래의 황제라는 이 존칭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니죠. 그만큼 한국 대중가요사에서 나훈아 선생님이 차지하는 위치는 특별합니다. 나훈아 선생님은 단순히 히트곡을 많이 부른 가수가 아닙니다. 무려 350곡이 넘는 트로트 노래를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유일한 아티스트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한 장르에서 이렇게 많은 곡을 스스로 만든 가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가왕이라 부르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유명한 트로트 가수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곡들을 하나하나 들으며 놀랐습니다. 사랑, 고향, 인생, 가족, 세월, 눈물. 이 모든 주제를 담아내며 우리 마음을 울리는 가사가 그의 손에서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곡들을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불러내어 국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줬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더 놀라운 건요. 나훈아 선생님은 활동 내내 방송 출연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래 한 곡, 무대 하나로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점입니다. 그가 무대에 서는 날은 한국의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젊은 세대들까지 TV 앞에 모여 앉았죠. 코로나 팬데믹 때 비대면 콘서트를 열어 국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것도 저는 잊지 못합니다. 350곡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그의 예술혼, 장인 정신, 그리고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 그 자체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훈아 없는 한국 트로트는 상상할 수 없다고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트로트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온 음악이죠. 그리고 그 음악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훈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만든 곡들은 한편의 시이자 한편의 드라마였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담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나훈아 선생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단지 가수가 아니라 한 시대를 이끌어온 예술가였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작사 작곡 노래 3박자를 모두 갖춘 진정한 가왕이었습니다. 그의 은퇴 소식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우리는 그의 노래 속에서 언제든 다시 그를 만날 수 있겠죠. 그가 걸어온 길, 남긴 발자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350곡의 감동. 저는 앞으로도 오래오래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왕, 나훈아 선생님.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남자의 인생. 어둑어둑해질 무렵. 집으로 가는 길에. 빌딩 사이 지는 노을. 가슴을 짠하게 하네. 광화문 사거리서 봉천동까지. 전철 2번 갈아타고. 지친 하루 눈은 감고 귀는 반 뜨고. 졸면서 집에 간다. 아버지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냥저냥 사는 것이. 똑같은 하루하루.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캔 맥주 한 잔. 홍대에서 버스 타고 쌍문동까지. 39 정거장. 운 좋으면 앉아가고 아니면 서고. 지쳐서 집에 간다. 남편이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이것이 남자의 인생입니다. 비바람 맞으며 걷는 길이죠. 때론 쓰러지고 때론 눈물도 삼켜야 하죠. 그러나 꺾이지 않습니다. 쓰린 가슴 부여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아버지라 불리고 남편이라 불리고 가장이라 불리는 무게. 그 속에 묵묵히 견디며 그저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삶입니다. 젊은 날엔 몰랐던 세월의 무게. 흰머리가 되어 깨닫습니다.
사랑이란, 가족이란, 책임이란 말의 깊이를요. 그래서 미안하고 그래서 고맙고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남자의 인생이란 결국 웃고 있지만 마음속엔 울고 있는 것. 세상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가족이 웃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남자의 인생입니다. 테스 형.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홍시.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이 세 곡은 각각 다른 주제를 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훈아 선생님의 깊은 감성과 삶에 대한 통찰이 느껴집니다. 남자의 인생은 가장으로서의 무게와 일상의 고단함을, 테스 형은 인생의 허무와 철학적 물음을, 홍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현이었습니다. 더 나은 이야기로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